네, 저희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개장 시황 브리핑이고요. 네.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 겁니까? 이번 주 저희 세미나는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 목, 금, 네, 3일 남았습니다. 금요일 몇 시까지 받아주나요? 금요일 밤 12시. 네, 네. 그 전까지 12시까지. 메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또 명단을 만들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날 사실은 저희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물론 정광우 대표님 시간 또 최용서 매니저의 아주 좋은 강연도 있겠지만은 이 두 분하고 같이 앉아서 정말 뭐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섹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 계좌가 지금 이런 부분인데 아니면은 나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또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양한 어떤 경험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또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정말? 저는 만약에 이번 강연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이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좀 많은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 정광우 대표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고민 상담하러 아마 뭐 투자 얘기보다도 개인적인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고민. 네, 고민거리도 좀 같이 들어보러. 예. 네, 전 들으러 가는 자리라서. 알겠습니다. 전 가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겠습니다. 예. 대리킴님도 혹시 오십니까? 같이 옵니다. 네, 예. 대리킴님 오신다고 합니다. 같이 또 저희가 또 진행도 하고 네. 좋은 자리도 마련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신청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이치즈48 네. 네이버.com. 네, 네, 좋습니다. 48은 제가 4월 8일입니다. 생일이. 생일이 4월 예, 8일. 예, 예. 네, 깨알 또 생일 홍보. 마이치즈 4월 8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장을 좀 볼 텐데 제가 사실 지금 맵을 먼저 좀 켜봤어요. 네. 예, 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아마존이 마이너스 2.85% 하락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 여파로 마이너스 2.7% 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0.6%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AT&T가 지금 1.67%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 빅테크들이 좀 크게 빠지면서 시장에 약간 암흑의 기운이 돌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한번 볼게요. 네, 선물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S&P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87%, 네, 다우는 마이너스 0.6%, 네, 나스닥이 아까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1.36%로 좀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고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사실 그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4분기가 좋겠냐, 너무너무 안 좋았던 그런 실적 발표가 이번에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또는 이번 실적 발표의 바닥이 마지막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의견이 월가에서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4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6명이 매수 의견을 또 50%가 넘는 58% 가까운 애널리스트들이 또 매수 의견을 좀 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분위기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안 좋은 그런 실적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월가에서는 좀 많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어떤 구독자 증가율을 봤을 때 450명을 예상했는데 6만 명이 나왔어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그게 그쵸.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떠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가지면서 실적 발표를 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이번 주 저희 실적 발표 날이죠. 일단은 애프터마켓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ASML의 실적 발표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AT&T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그런 가이던스의 실적 발표에 있어서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프터마켓, IBM, 또 서비스나우, 자, 그리고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 클라우드 또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내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7시 한 30분 정도, 아침 7시 30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이니까요. 저희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뭐 마스터카드나 비자 또는 인텔 그리고 KLA 이러한 기업들 다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은 또 쉐브론, 네, 이런 기업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치폴레도 있고, 자, 치폴레가 또 치폴레 맞나요? 아, 치폴레 아닌가? 아니네요. 치폴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슷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 예, 그래서 실적 발표 기업들 한 번씩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예,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 올라가는 모습, 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큰 변동 없는 감원 이슈다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사실 감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냐면 과거에 코로나 기간, 자, 이때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직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는 코로나 이후의 직원 수,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급증했던 그러한 이제 직원 수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우려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거시 경제의 어떤 뭐 전망치가 조금 좋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구조 조정은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번에 5% 정도 감원하는 것은 전체 직원이 있어서 그렇게 큰 또 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메인 이슈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서 2022년 6월 기준 이 사이에 52%가 급증했습니다. 예, 직원이.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있어가지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개인 PC. 예, 개인 PC 쪽의 어떤 매출이 정말 급감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노란색. 예, 과거에도 물론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저번 분기에도 정말 이야기가 좀 많았고 저저번 분기에도 정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주 예,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예, 그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핑크색으로 보이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클라우드 분야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 둔화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맵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매번 챙겨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빨간색은 웬만하면 잘 안 보였었거든요. 자, 최근에 들어서 자, 이번 분기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클라우드 부분.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9라고 써 있는 아주 짙은 빨간색이 바로 PC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밑에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엑스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매출의 어떤 하락을 좀 보여줬던 그러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또는 윈도우 OEM, 엑스박스에서 성장률 하락이 좀 두드러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애저가 31% 그래도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한번 보세요. 과거 50%, 51%, 50%, 46% 자, 이렇게 성장률을 하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31%까지 떨어졌다. 이게 참 그래도 31%인데. 그렇죠. 예,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둔화가 된 것은 확실하구나. 이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프리마켓 제가 이제 자료 만들었을 때는 마이너스 1.38%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7%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로 보는 시장 이슈 정리를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많은 외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는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시장 상황들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는 나스닥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은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아주 뭐 대부분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감원 이슈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어느 정도의 구조 조정은 기업의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악재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이슈가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감원에도 마진 방어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락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에 이어질 메타, 알파벳, 아마존의 실적의 시장은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 날 또 FOMC 미팅과 같이 겹쳐서 실적 발표를 하고요. 자, 알파벳, 아마존도 그 이후에 또 바로 다음 날에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시장을 한번 다시 또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죠. 네,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690억 달러 인수를 막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반독점 이슈로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위원회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을지, 어느 정도 이 진흙탕을 끌고 갈지, 그것도 시장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 등 많은 이제 규제위원회들,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또는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위원 부분과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많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부분이 될 수 있고 기업적 차원에서도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품 판독기. 이거 제가 지었어요. 잘 지었죠? 잘 지었어요. 거품 판독기 제레미 그랜섬. 자, 이번에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2022년 6월, 5월 이때 제레미 그랜섬 이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장의 폭락이 올 것이다. 아주 겁을 많이 줬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있으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버블이 어느 정도 끝났다. 버블이 터지는 것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뭐냐. 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마켓워치에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정리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회사 GMO의 전설적인 공동 설립자 제레미 그랜섬. 자, 과거 일본 부동산 거품, 닷컴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등 시장의 버블 형성 시 늘 앞서서 예견을 했던,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던, 그런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2년 시장의 버블로 인한 하락장을 또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3년 앞으로 그러면 이분이 보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볼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길죠? 이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죠. S&P 500은 3,200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자, 3,200으로 하락한다면 약 올해 들어서 17%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이고, 자, S&P 500 화요일 마감에서 4,016포인트거든요. 4,017포인트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따진다면 약 20% 정도 하락을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약 4%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에는 총 20% 하락 또는 2022년 초부터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약 40%의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진짜 정말 뭐 무서운 얘기를 이어서 했는데,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정부의 정책 주기, 그리고 견고한 어떤 실업률 등이 이런 요인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요인이 지금의 하락장을 더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의미가 뭐냐면 지금의 어떤 좋은 어떤 시장의 시그널들이 이 하락장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의 뭐 박스권을 좀 더 이어지게끔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되는지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고착화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됐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시장의 적정 주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2분께서는 향후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임기에 따라서 주식의 패턴이 보여지는데 주기가 대통령 어떤 임기 주기를 보게 되면 2년차 10월 1일부터 3년차 4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에 봤을 때 주식은 그 사이클의 스윗 스팟 이런 부분에 위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감소, 원자재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증가와 장기적인 문제가 성장 전망에 강하게 반영되기 시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악재가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좀 간과했던 악재가 이제는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금리 환경을 봤을 때 부동산, 세계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경제에 어떤 아주 무서운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레미 그랜섬의 전망이기 때문에 참고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거품을 늘 판독하시는 거품 판독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방향성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셰프님? 네, 사실 미국의 경험 많은 투자자들의 시장 뷰도 생각보다 최근에 좀 극단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레미 그랜슨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버블에 대한 경계감을 많이 좀 표현하고 있고, 그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분이 이제 캠 피셔 같은 분이 가장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조금 재밌는 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제레미 그랜슨과 가장 좀 낙관적으로 보이는 캠 피셔가 일치되는 부분이 의외로 대통령 임기 3년차 초반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그러면 올해의 시장이 상당히 대통령 임기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스위스팟 사기에 좋은 시기란 말을 캠 피셔와 제레미 그랜슨이 둘 다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서 보기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사실 미국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이클도 좀 많이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안정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좀 과감하게 정책을 쓸 수 있고 균형 있는 정책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형성되는 것 같고요. 뭐 언제나 시장으로 볼 때는 가장 부정적인 의견, 가장 낙관적인 의견이었으면 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형성되는 것 같고 전 사실 그랜섬 의견은 다소 좀 부정적이지 않나. 너무 좀 다소 편향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좀 빠르게 남은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두대에 올라간 테슬라다.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실적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지금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뭐 이번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지금 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인도량 뭐 작년 12월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크게 또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서서 저희 이남우 교수님께서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4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7명이 매수 의견 13명이 보유 의견 6명이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과반수 58.7%가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숫자는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글로벌 라이브 때 한번 다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M 다들 아시죠? 포스트잇. 네, 감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 미스로 또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또 차트 보시게 되면 정말 정말 고점이 260불, 지금은 115불. 예, 거의 뭐 한 60%? 65% 가까운 하락을 고점 대비해서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M에 대한 실적 발표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00개 일자리 삭감, 그리고 3M 4분기 매출은 6%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분기 가이던스를 10에서 15% 매출 감소를 예상하기 한다기 때문에 지금 또 프리마켓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3M의 실적 발표 정리를 하면서 주 요인, 근데 이 요인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든 웬만한 기업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3M 하면은 뭐 일회용 마스크는 뭐 3M에 한정되어 있는 예, 그러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에 악화가 됐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의 재확산이 되면서 수요에 타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기업들, 많은 미국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4분기 매출에 아마 직격탄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공장 폐쇄로 인해서 생산이 좀 차질이 됐다. 플러스 러시아 사업 중단 그리고 달러 강세 영향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하락을 했다. 이게 지금 이 뉴스의 주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 요인을 보면서 아니 이게 3M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미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은 매출에 어떤 타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여러 이제 기업들의 그런 실적 발표를 보면서 같이 좀 지켜보시면 아마 비슷한 그런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4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맵을 마지막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마이너스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하루 변동폭으로 굉장히 큰 게 실적 발표 직후에 플러스 5%까지 갔었는데 뭐 장전이긴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큰 하루네요. 그러네요. 네. 예. 네, 많이 빠지고 있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3.15%, 테슬라도 1.9%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게 시작하고 나서 좀 회복을 해야 될 텐데 한번 오늘 좀 시장 지켜봐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뭐 선물 시장, 선물 시장 아까와 그렇게 크게 변동 없는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실적 발표 실망을 많이 줬던 부분이 사실 퍼스널 컴퓨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그 김수진 위원님, 미래세정의 김수진 위원님이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준 게 윈도우가 이제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윈도우 11이 요구하는 하드웨어 스펙이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용 PC와 스펙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2025년도 윈도우 10의 라이센스가 끝나는 시점 전까지는 한동안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대략 2024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아마 11으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때가 돼야지 소프트웨어 매출이 아마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퍼스널 컴퓨터 관련 뭐 소프트웨어나 오피스웨어 관련 매출액이 좀 둔화되는 건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고 약간은 좀 딜레이 된 이슈. 한 2024년 하반기까지는 좀 악재로 부담을 주는 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영역이 도태되는 거니까 그걸 만회할 정도의 성장이 어디선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 키가 첫 번째는 지금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애저의 그 성장률 어느 정도 나온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액이 한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검색 광고 시장, 빙이죠. 검색 광고 시장에서 GPT 모델이 적용됐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져오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보면 기업들이 결국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기업 영역들,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줬던 영역들이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중요성이 떨어져 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이 둔화된 산업을 다시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다음 성장 엔진을 넣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게 GPT를 만약에 거기 융합시켰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기업들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 효용에 의해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산업이 둔화된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성장 모델을 가지고 오느냐가 많으냐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GPT, 오픈AI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때는 기존의 성장이 둔화된 건 당연하다, 합리적인데 그러면 다음 성장 모델을 GPT로 만들어내는가 그게 성장을 어느 정도 가속화시키는지를 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는 넥스트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어떤 분께서 메타박이 마소를 샀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샀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호재 하나 나왔죠. 호재? 안 샀습니다. 네. 마소는 제가
건들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네. 마소는 사지 마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소는 지켜주세요. 예.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수요일 예, 설 연휴 끝나고 저희 첫 방송 수요일 글로벌 라이브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또 테슬라 때문에 네.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계시네요. 네. 저희 이제 6,000명, 7,000명 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 많은 예, 사랑 부탁드리고 욜로 주식이 메타박 경제권 없잖아요. 그랬는데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예, 경제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클로징 여기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한 5천여 분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